예, 하느님 방송입니다. 2023년 9월 20일이죠. 예,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난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징역 2년 구형.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허경영 후보의 모습이죠.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으로 해가지고 많은 정인들과 점검물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경영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허경영 후보를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로 소를 제기한 게 누구냐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해 허 대표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14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이재명 후보, 3위가 심상정, 그리고 4위가 허경영 후보였죠. 그렇게 해서 14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는데요. 지금 심상정이나 안철수, 그 다음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허위, 말도 못하게 허위 자료가 쏟아졌죠. 그리고 심상정이나 안철수도 말도 못하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허위 자료들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경영 후보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심상정이나 안철수는 위협 인물로 전혀 보지 않습니다. 14명의 후보들 중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당선이 됐죠. 그러면 13명의 후보가 있는데 그 13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허경영 후보만을 걸고 넘어졌죠. 그러면 지금 선관위에서 왜 지금 이 순간에 허경영 후보를 기소를 해가지고 2년 구형을 때리게끔 했느냐 했을 때 당장 내년에 총선이 있죠. 그 총선에서 또 허경영 후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막는 거죠. 그 왜 막을까요? 막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위협 인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허경영 후보가 총선에서 당선이 되었을 때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막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면 2027년에 또 대통령 선거 나오겠죠. 그때는 이미 기성 정치인으로서 이제 인지도가 완전히 또 달라지겠죠. 그랬을 때 선관위에서는 위협 인물로 보는 거예요. 왜? 자신들과 밥그릇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이재명이나 윤석열 같은 기득권 세력이 아닌 음지에서 어떤 세력이 나오기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금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인데 정식으로 등록된 양자가 아니라 지금 허경영 후보는 얘기를 하죠. 그냥 아들로 삼고 아버지로 삼았다.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식 등록은 아니고 말로서 한 양자죠. 그렇다는 것은 법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속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선관위에서 이걸 문제 삼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역할을 했다. 이것도 정식 보좌관으로 취임했다는 게 아니라 비선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정식 취임을 한 게 아니라
음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제 정책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좌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해가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이걸 기소를 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어떤 선거에 못 나오게 하는 게 이유죠. 그럼 왜 못 나오게 하느냐? 나오면은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93% 선관위 말대로 0.93%였다라면은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0.93%가 대통령 된 역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은 뭘 반영하냐면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결과물인 0.93%의 지지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조작이라는 걸 스스로 실토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상정이나 안철수나 뭐 김경재나 뭐 여러 후보들이 있었죠. 그런 후보들은 허경영과 지지율 차이가 말도 못하게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0.93%가 아니라는 걸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14명의 후보들 뒤에다 보면요.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허위사실 유포가 수도 없이 많았죠. 우리가 다 해를 내두르고 정말 욕하고 했을 정도로 허위사실 유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기소하지 않고 오로지 허경영 후보만을 기소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이죠. 그것도 가부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떤 해로움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로움을 끼칠 것도 없는 상황을 가지고 기소를 했고요. 그게 또 2년 구형을 때렸다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허경영 죽이기죠. 한마디로 대한민국 죽이기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밟아 놓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런 데 있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허경영 후보를 지지할 권리가 있고요. 또 이런 허경영 후보 같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후보를 지킬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권리들을 모조리 빼앗고 앗아가는 선관위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1일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해 허 대표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허경영 후보의 얘기들이 명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와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게 아니라 판단했다죠. 판단. 한마디로 그냥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미루어 짐작해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는 거예요. 중앙선관위는요, 확실한 정빙 자료와 증거가 있었을 때만 이렇게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허위 사실일 것 같아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한 거랍니다. 이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책 보좌관 비선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나온 사진이 하나입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그 중에 지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젊은 시절의 허경영 후보입니다. 30 전후의 허경영 후보고요. 그 다음에 40대에 대통령으로 나섰을 때 연설했을 때도 이 모습에서 약간 더 나이가 들어 보이죠. 허경영 후보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통령 비선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보세요. 노태우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죠. 이 사이에 지금 최측근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비선이 아니라고 또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비선이 아니었다라는 확실한 물정 자료와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검찰청 판결을 보면요, 확실한 물정 자료가 없어요. 아니라는 확실한 물정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요거는요, 딴 거 없어요. 정치권에서의 입김이 들어간 거죠. 허경영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난다. 2024년 총선에서 또 어떤 큰 일을 저지르고 2027년에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정치인들 우리 모두 다 기득권 밥그릇 뺏긴다. 그러니까 허경영 싹을 치워라. 싹을 잘라라. 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영웅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런 영웅이 나오려고 하면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영웅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생길 수가 없어요.